이진숙 나오셨는데 저는 이분이 용기도 갖추시고 계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 건 딱 한 가지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걸프전 때 종군 기자가 하셨던 거. 여성 종군 기자로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걸프전 막 그 미사일 날아다니고 막 그런 장면에서 MBC 이진숙입니다. 이거 했던 게 너무 기억에 저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지금 뭐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지 아직 지명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청문회를 또 해야 되니까. 강단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강단도 있고 깡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 판국의 이 시점에 들어가서 박문진 이사진을 확실하게 조직을 해서 그 MBC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최고 적임자가 아닐까.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예, 방통위의 장기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죠. 지난번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번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국 대표님? 근데 사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요 앞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두 사람이 연달아 사퇴를 했는데 이게 사실 MBC가 좌파 민주당에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MBC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이 저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MBC가 총선 좌파 입장에서 보면 총선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우리가 MBC를 장악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데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 또 검사도 그렇죠. 검사도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꼭꼭 집어서 지금 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무슨 법치주의,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저희 헌법 공부할 때는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비상구제 절차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비상구제 절차를 계속 쓰는 걸 보면서 멀쩡한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다 있고 계단도 다 있는데 비상구를 계속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상태를 보면은 보통 호텔이나 아파트 뭐 좀 좋은 데 가게 되면은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불이 났거나 이랬을 때 비상 탈출 장치. 자꾸 그걸 가동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상태를 계속 만드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돼서 특정 언론 기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저는 이제 뭐 후임자분에 대한 얘기 아마 오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진숙 이제 지금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대전 MBC 사장. 네, 사장 그분 나오셨는데 저는 이분이 용기도 갖추시고 계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 건 딱 한 가지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걸프전 때 종군 기자가 하셨던 거. 여성 종군 기자로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걸프전 막 그 미사일 날아다니고 막 그런 장면에서 MBC 이진숙입니다. 이거 했던 게 너무 기억에 저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이름을 보는 순간 그게 제일 먼저 소환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와 관련돼 갖고 워싱턴 특파원을 또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국제 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면 다 나중에 보면 보수파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만 주로 계셨던 분들은 뭐 언론관 뭐 이런 거 얘기하시지만 음울한 개구리여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제물을 여러 가지로 경험해 보시고 나서 한반도 정책 관련된 거를 국제적으로 보신 분들은 다 보수주의자들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문제로 봤을 때 국제감각도 갖고 계시고 또 이 사안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그런 표현 중에 하나는 언론의 목표가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유일한 기능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공정성과 균형 감각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MBC에 입문을 하시면서 MBC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게끔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행정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분이 임명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뜻깊은 이런 임명 절차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국 대표님은 지금 뭐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지 아직 지명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청문회를 또 해야 되니까 이진숙 기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년배신가요? 아니죠. 이진숙
보다는 제가 후배입니다. 한 그래요? 2년, 3년 정도 제 약간 아래. 또 대학 선배일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우리 이성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이진숙은 전군 기자다. 거기에 지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지금 방송을 했었거든요.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강단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강단도 있고 깡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 판국의 이 시점에 들어가서 박문진 이사진을 확실하게 조직을 해서 그 MBC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최고 적임자가 아닐까. 우리 주필님 좀 요즘 KBS 나가시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KBS 사장 한 명 바뀐다고 잘 밑에까지 쫙 잘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바뀌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MBC도 사실은 뭐 사장 한 명 교체한다고 금방 바꾸지는 못할 거거든요. 네. 꾸준하게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숙 전 사장 이진숙 기자는 제가 좀 가깝게 지낸 사이인데 아주 감성은 또 아주 소녀 감성이 있어요. 그런데 전선에 서면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좌파 언론 노조와 민노총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사를 대접해야 된다. 이런 자기 자신을 전사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회가 저게 국회입니까? 전쟁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숙이 출동해야 될 그런 곳이긴 하죠.